국가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에 대해 강의할 반크 연구원 권소혁입니다. 제가 강의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림이란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울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 순으로 소개하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울림은 국내 역사, 문화, 관광 종합 정책 플랫폼으로 국민,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에는 해당 분야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울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의 시작에서는 현재 역사와 문화 분야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거나 오류를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울림의 중심에서는 울림의 시작에서 다뤄진 문제 또는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및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들림에서는 울림의 시작, 중심을 통해 공유된 생각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것에 대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울림, 울림의 시작과 중심의 청원 사례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옥마을에서 일본을 한껏 즐겨보세요 라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서는 경주의 황리단길 그리고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한국 대표 전통거리들이 최근 외색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거리들은 겉모습은 한옥이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일본 관련 상품을 팔거나 일본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전주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 음식점을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이러한 전통거리들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국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독창성을 사라지게 하고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 관광지 취지에 맞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을 각 시와 문체부에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사찰을 세계로라는 청원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한식이 세계화되면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사찰 음식도 함께 알리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건 문화가 활발한 외국에는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 음식이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의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과 육류 위주의 한식 외에도 소박하면서도 전통과 영양을 지킨 사찰 음식을 통해 한국 불교 문화도 함께 알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쉽게 떠나는 한국 관광이라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서는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현실 VR을 통해 한국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K-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어떻게 표기하고 있나요? 라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서는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이 인터넷 기사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등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은 앞에 일본군과 작은 따옴표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범죄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위안부의 소위 이른바의 의미가 담긴 작은 따옴표를 통해서 이 위안부라는 단어가
일본이 전쟁 당시 실제로 사용하던 역사적 용어임을 밝히고 위안부의 명칭 속 위안, 여기서는 성적 위안을 준다는 이 위안의 본래 의미가 아닌 강제성과 부정적 의미가 지녔음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청원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올바른 표기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올바르게 표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한식 이모지는 없을까요? 라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이모티콘은 핸드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한식은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청원으로 한복 이모티콘도 없다는 청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폰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 국내 기업인 삼성의 핸드폰에는 이모티콘과 이모지를 추가하는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문체부와 관련 부서 그리고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청원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돌려다오 라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서는 약탈 국가유산에 대해 원래 소유자와 출처국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위니드루아 협약을 소개하며 이와 관련해서 이집트와 페루가 3, 4만 점의 국가유산을 회수한 것에 비해 한국은 지난 60년간 고작 5천여 점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빼앗긴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요구하고 협상을 주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마들림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크는 지난 2024년 9월 19일 중국 지린성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인 돌솥 비빔밥의 조리법을 지역 무형문화유산에 포함했으며 중국 식당이 이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보받고 이 내용을 울림을 통해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한 돌솥 비빔밥 외에도 윷놀이와 김치 조리법 등 최소 17건이 중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울림에 올려진 반크의 정책 건의는 반크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한국일보, 스포츠동아, KBS,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통해 관련 반크의 활동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공식 웹사이트에 반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의 무형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국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크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세계 최대 이미지 영상 플랫폼인 게티 이미지가 한복과 부채춤을 중국 문화로 표기한 사진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크는 전 세계 이미지 영상 플랫폼에 한복과 부채춤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소개하는 사진을 적극적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공진원을 통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진행했음을 2023년 6월 14일 개최된 민관협력위원회를 통해 반크에 알렸습니다. 문체부가 분야별 왜곡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조치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중국 무용수 사진이 미국 게티 이미지에 중국 문화로 표기되고 유통되어 있는 것을 파악한 후 이와 관련하여 대표 이미지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티 이미지에 등록 및 제공을 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증된 한복의 설, 명절, 일상 속 한복, 국악과 한복 등 다양한 이미지를 촬영하여 게재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도 반크는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한국의 한지가 중국의 화선지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등 교육 과정에서 쓰이는 교과서 6곳,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비상교육, 금성출판사, 미술과 생활에서 발행하는 미술교과서 12권이 화선지와 한지를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크는 2022년 5월부터 초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한국의 한지를 중국의 화선지로 잘못 인식하고 중국의 화선지의 유래와 한국의 한지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지식을 재생산해 나갈 것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조치한 사례를 살펴보면 출판사에 수정 보완을 요청한 후 교육부, 교육청이 검토와 승인을 한 후 이것이 반영되어 재인쇄되었습니다. 그 결과 천재교과서 47권, 천재교육 50권, 지학사 30권 이렇게 총 127권이 수정되어 재인쇄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울림의 시작과 중심,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마돌림의 사례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국가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여러분도 여러분의 청원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정책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